한 주간 회자된 화제의 말, 좋은 말, 나쁜 말, 이상한 말, 말. 그중 최고의 말을 뽑는 시간 상근 장원 급제입니다. 미디어 전문 정상근 기자, 비유의 달인 MC 장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도 뭐 가야 될 길이 멉니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후보는요. 꽃감이나 멜론에 충성하지 않습니다. AI 윤석열, 일명 위키윤의 맹세 내지는 다짐 뭐 이런 겁니다. 음성으로 한번 들어보시죠. AI 윤석열입니다. 곶감을 받고 뒤를 봐준다는 게 말이 되나요? 어이가 없네요. 위키윤은 곶감이나 멜론에 충성하지 않습니다. 국가와 국민에게만 충성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약간 어색하긴 한데 비슷하긴 하네요. 중간에 취임새가 없으니까. 이게 없으니까 예. 그래서 실감이 안 나는구나. 그게 시그니처거든요. 예. 그렇더라고요. 그 국어학자가 네. 그 분석한 그 방송을 저도 들었는데 그가 시그니처시더라고요. 네. 근데 보통 이런 그 음성을 들으면 네. 띄어쓰기가 어색해요. 이런 반응이 먼저 나오기 마련인데. 근데 여기는 그가 시그니처를 먼저 없어서. 찾으시네요. 네, 그걸 그렇습니다. 빼니까 색깔이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예,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검사 시절 건설업체 삼부토건으로부터 명절 선물 받아왔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AI 윤석열이 꽃감이나 멜론에 충성하지 않습니다. 이런 답변을 한 거네요. 네. 자, 지난해 12월 6일에 선보였습니다. 이 AI 윤석열 후보가 국민과 소통하는 이 윤석열 공약 위키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만나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게시판에 질문 남기면 AI 윤석열 일명 위키윤이 이제 답변을 남기는 겁니다. 자, 어제 게시된 답변 동영상에는 이제 곶감을 받고 뒤를 봐준다는 게 말이 되나? 이거 어이가 없다! 라면서 위키윤은 곶감이나 멜론에 충성하지 않는다. 국가와 국민에게만 충성한다라고 이 AI가 말을 남긴 겁니다. 네. 삼부토건에서 그 노조에서 네. 그 명절 선물 명단을 공개한 거죠. 어떤 네네. 내용들이 좀 들어 있습니까? 뭐 내용들이 들어있는데요. 사실 이 보도는 2011년에 윤석열 후보가 이 삼부토건으로부터 골프접대나 향응 선물을 받았다. 네. 이렇게 한겨레가 먼저 보도를 했었거든요. 네. 그때는 그때 무슨 일정표 일정표에 이름이 있죠. 있었죠. 윤석열 후보에. 네. 그 전에 이제 2005년에 파주 운정지구 개발 비리 그때도 일정표에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윤석열 후보가 얘기했던 게 이 최근 10년 사이에는 교류가 없었다 이런 얘기였는데 최근 10년 사이에 근데 선물을 받으셨네. 네. 근데 한겨레가 추가 보도를 한 거죠. 짝사랑입니까? 일방적으로 교류는 없었는데. 근데 네. 2002년부터 이 선물이 오고 간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 2002년부터는 뭐 사실 이제 뭐 김이나 뭐 이런 선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AI 윤석열이 얘기를 했던 뭐 곶감이나 이제 멜론 같은 것도 있었는데 이 주목되는 부분은 2012년 설에서 2013년 추석입니다. 이때 정육이 갔는데요. 논산지청장인가 할 때죠. 네, 맞습니다. 대전지검 논산지청장. 예. 네, 그리고 이제 2012년에 이제 김건희 씨가 개최한 이 전시회 후원사 중에 이 삼부토건이 참여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삼부토건이 서울중앙지검 수사를 받고 있었고 그때 이제 윤석열 후보가 당시 중앙지검 특수부 부장검사로 재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해서 의혹이 제기된 상황입니다. 네. 참 근데 공교롭게도 네. 이 윤 후보의 인생 흥망성쇠를 이 선물의 가격으로 가늠이 가능하더라고요. 임이었다 멜론이었다가 정육이었다가. 정육이었다가 좌천되니까 다시 또 김으로 갔다가. 네. 근데 김도 비싼 거 진짜 비싼데. 그렇죠. 어떤 김이 갔는지는 알 수 없죠. 예, 어떤 김이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댓글로 이렇게 이런 분들 정육에 충성했다는 얘기인가요? 이런 댓글들이 그런데 정육은 빠져 있네 그러고 보니까. 예, 꽃감 멜론. 근데 이제 이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김영란법 시행이 2015년 3월인데 네. 보도된 내용 보면 2015년 추석까지도 선물을 보냈어요. 당시 대구 고등검찰청 검사였다. 뭐 좌천돼 있긴 했지만 네네. 김영란법에도 저촉될 여지가 있어요. 있나요? 예, 있죠. 왜냐하면 그 설 명절 기간에 농수축산물 네. 선물은 10만 원, 경부상은 10만 5만 원. 네. 정육, 멜론 이런 게 10만 원이 넘을 수 있는데. 정육 이제 돼지고기로 갔으면 얼추 맞출 수도 있는데 보통 이제 소고기는 안 명절 된다. 선물을 돼지고기로 잘 하진 않으니까. 근데 이 정육 선물이 이제 2012년에서 2013년이니까 이 김영란법 시행 이전이긴 한데 네. 어쨌든 2015년에는 이제 뭐 과일 같은 게 갔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이 과일의 가격을 좀 정확히는 알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네. 자. 어쨌든 올해 설부터는 이게 이제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이 되긴 했는데 네. 이전까지는 작년 설 추석까지만 해도 이게 10만 원이었습니다. 한 해. 자, 문제는 저는 이
이게 그냥 뭐 정육받고 이게 농담으로 받아 넘겼거든요. 삼부토건에서 명절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파주 운정지구 불기소했다. 네. 이게 아니고 파주 운정지구를 그쪽에서 이양수 대변인이 공식적으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시행사들 그 사업을 시행하는 시행사들 네. 에 대해서 수사를 했는데 삼부토건은 시공사 네. 건물만 짓는 거였기 때문에 수사 대상이 아닌 거다. 네. 억지 부리지 마라 이랬거든요. 네. 근데 삼부토건은 시행도 같이 했어요. 네. 시행 시공을 같이 했어요. 그렇죠. 이런 정황이 있기 때문에 왜 기소를 하지 않았느냐에 대해서 정확하게 밝힐 의무가 있습니다. 대통령 후보로서. 근데 네. 꽃감 멜론 받고 거기를 뒤를 봐줬겠냐라고 얘기하는 거는 네. 심각한 사안을 그냥 웃으면서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이렇게 한번 웃고 지나갈 문제는 아니다. 아니죠. 네. 예. 그리고 이제 이재명 후보 대장동 관련 의혹이 나왔을 때도 윤석열 후보가 그때 당시 본인이 했던 수사 이야기를 본인이 직접 이야기를 꺼냈었거든요.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예. 돈을 찾아가는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본인이 이렇게 분명 말을 한 바가 있는데 네네. 의혹이 있으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국민들을 위해서 좀 깔끔하게 해소를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시원한 해소는 아직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AI 윤석열 지금 뭐 어떻습니까? 상태가 네. 뭐 들을만해요? 아까 가서- 좀 약간 어색하던데. 네, 그래도 이제 많긴 하긴 했습니다. 처음보다. 아, 그래요. 경험치가 좀 쌓이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AI다 보니까 질문이 계속 되다 보면 답변을 하면서 좀 더 자연스러워지고 있긴 한데 아직까지는 조금 불편한 골짜기 언벨리 캐니인 것 같습니다. 근데 네네. 이제 좀 더 이게 기술이 좀 향상이 되고 노하우가 쌓이면 그때는 조금 진짜 너무 똑같아지면 악용될 우려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 어떤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가 이제 허위 사실일 경우 네. 그런데 이제 본인이 한 게 아니라 AI가 했을 경우 이럴 때는 네. 이제 선거법 위반으로 할 수가 있겠는가. 그렇죠. 네, 게다가 굉장히 요즘 좀 또 고민스러운 주제인 것 같아요. 딥페이크 기술도 굉장히 아, 그럼요. 발전이 돼서 얼굴도 진짜 똑같이 구현을 하거든요. 네네. 거기에 이제 AI로 목소리까지 만들어낼 수가 있다면 말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면 나중에는 그 진위 여부 밝혀내기가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그 불편한 골짜기를 지나서 네. 매우 유사해졌다라고 하려면 그죠. 와 도리도리 네. 이게 추가가 돼야 네. 아마도 좀 일단은 좀 솔직해지는 게 우선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숨기고 싶은 것들도 솔직하게 담겨져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위키운 재치 있는 캐릭터로 잘 활용하는 듯하지만 역시 AI가 진짜를 이길 수는 없다. 본인의 컨텐츠, 본인을 국민과 솔직하게 소통하는 것이 우선이지 않을까 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두 번째 후보. 또 역시 이분이시네요. 네. 나만 진퇴양난에 빠진 느낌.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그 윤석열 후보와 2시간 반 회동 그리고 네. 그 다음 날까지 엄청난 말들을 쏟아내고 계십니다. 네. 진퇴양난 무슨 얘기인가요? 네, 이 지난 25일 이 청년의 꿈이라는 그 플랫폼 홈페이지에 이 홍문청답 게시판이 있는데 네. 여기서 이 홍준표 의원이 이 대선은 국민적 축제인데 최악의 대선 구도에 나만 진퇴양난에 빠진 느낌이다. 이렇게 답답한 심정을 남겼습니다. 이 얘기는 그 윤석열 후보 이 선대본부 합류 관련해서 잘 합의가 이루어지는 듯 하다가 이후에 굉장히 좀 논란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통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 아닌가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지도 진퇴양난이라는 게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그렇죠. 가는 당을 스스로 떠날 수도 없고 네. 차라리 이러면 윤핵관이 나를 제명해달라 이렇게 좋겠다. 출당시켜줬으면 좋겠다. 네. 왜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지 한번 차근차근 좀 한번 짚어주시죠. 일단 그 과정 뭐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윤 후보와 가졌던 만찬회동에서 처갓집 비리 엄단 요구 그리고 국정 운영 능력을 담보할 것 갖출 것 뭐 이 두 가지 요청을 공식적으로 했었고 이제 비공식적으로 이 이야기를 했던 게 서울 종로 그리고 대구 중남구 재보궐선거에 자신이 추천한 인물을 좀 검토해달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네. 어쨌든 이거는 좀 비공식으로 한 이야기인데 다음 날 바로 공개가 좀 오, 됐습니다. 깜짝 그러면서 놀랐어요. 네. 공천 개입이라면서 권영세 국민의힘 선대본부장이 구태라는 단어를 썼고요. 구태, 욕심. 네. 그러면서 이제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는 방자하다라는 이야기를 이때 꺼내면서 홍 의원이 내 발로는 못 나가겠고 권영세 말대로 윤핵관들이 준동해 차라리 출당이나 시켜주면 마음이 더 편할 것 같다. 그때 권영세 사무총장이 당원 자격도 문제 문제 삼을 만한 거다 네,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얘기했죠. 했거든요. 예. 네.
그래서 대선이 잘못되면 이놈들이 내 탓만 할 테니 뭐 충신과 간신도 구분 못하는 당원들이 참 밉다 뭐 이런 글을 남기기도 했고요. 모처럼 좋은 분위기에서 합의된 중앙선대위 선거 캠프 참여 합의가 일방적으로 파기된 점에 대해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라고 이제 합류 불발의 못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군 논란도 터졌죠. 네, 이 김건희 씨 녹취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이 김건희 씨가 뭐 본인은 그쪽 소식에 아주 정통하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홍준표 의원과 유승민 의원, 그러니까 유승민 전 의원, 그러니까 당시 이제 윤석열 후보가 이제 경선에서 경쟁했던 후보들인데 네. 이 두 후보들이 구술을 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홍준표 의원이 발끈했는데요. 이 구순 지들이 해놓고 이렇게 좀 황당해하면서 거짓말도 저렇게 자연스럽게 하면은 나중에 어떻게 될지 참 무섭다. 나는 구술한 적이 없고 무속을 믿지 않는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추가로 남긴 글에 여인천하 신삼김 시대라는 글을 남기기도 했거든요. 저는 이거 보고 빵 터졌습니다. 네. 그래서 유추를 해보건데 여인천하라는 말이 앞에 붙었으니까 이제 신삼김 시대에 삼김은 여성분들이실 것 같아서 이제 추측이 나오는 것이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인 김건희 씨, 이재명 후보의 배우자인 김혜경 씨, 안철수 후보의 배우자인 김미경 씨를 뜻하는 게 아닌가라는 지금 추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인천하 신삼김 시대. 네. 참 뭔가 요즘 분위기랑 좀 잘 어울린다. 이분 네. 참 잘 쓰신다 하는 생각이 홍준표 의원 역시. 네. 어제 청문홍답에 네티즌이 화가 난다라고 글을 남기자 그래도 귀찮은 이거는 앞에 뭐가 생략돼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개가 짖어도 그렇죠. 원래 귀찮은 그 표현이 앞에 간다라는 붙어있죠. 말이잖아요. 일전에 그 말을 하셨다가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었죠. 이게 원래 YS가 처음 했던 말이에요. 아. 네. 이런 짧은 닷기를 남기셨어요. 멈추지 네. 않는 기차. 윤석열 선대위를 멈추지 않는 기차로 지금 보는 건가요? 아니면 본인인가?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 아니 본인이 기차구나. 본인을 본인을 기차로 표현하신 것 같습니다. 예, 예. 아무래도. 어디로 가게 될지 요즘 뭐 네. 여러분을 만나고 근데 계시던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아직까지도 그래도 선대위 합류에 조금은 미련이 가능성이 남아 있다. 있으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네. 이재명 후보만큼이나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좀 떨어지기를 바라고 계시진 않을까. 라는 어차피 생각도 좀 위기가 와야 네, 본인을 찾는다. 그러지 않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홍준표 의원 이야기 들어봤고요. 세 번째 후보는요. 결혼은 언제 하니? 왜빵 터져? 이렇게만 들어도 부담감이 느껴지네요. 벌써 명절 다치는 기분이 드네요. 명절만 되면 들리는 질문이에요. 네. 근데 이번 설 보니까 네. 이혼 남녀가 꼽은 가장 듣기 싫은 말 설문조사가 있었는데 네. 나름 재밌습니다. 네. 내용 좀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한 결혼정보회사에 따르면 지난 17일부터 25일까지 이 미혼 남녀 244명을 대상으로 설이 마냥 즐겁지 않은 이유 이렇게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네네. 그랬더니 그 연봉 등 직장 관련 질문 때문이다. 네, 45.3%로 1위였고요. 그리고 결혼, 연애 관련 질문 때문이다. 네, 31.7%. 그리고 명절에 돈 쓰는 거, 네, 돈이 나가서 11.1%. 그리고 반려동물 때문에 아마 반려동물이 혼자 집에 있어야 되니까 집에 비울 수가 없죠. 네. 반려동물이 있으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한 6.6% 이렇게 나왔습니다. 명절 이게 사실은 결혼 연애 관련 질문이 제일 앞에 있을 줄 알았는데 연봉 직장 네. 관련된 연봉을 물어보나요? 아무리 이게 왜 이렇게 가족이라도 궁금한지 모르겠어요. 남의 연봉 근데 궁금해하지 마세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한 분 정도씩 있습니다. 꼭 네. 저기 이렇게 별로 안 좋아하는 삼촌 뭐 이런 네. 분들 보통 이제 저희 집 같은 포지션이 이제 큰 고모보단 작은 고모 느낌으로 작은 이렇게. 고모 느낌으로. 큰 고모님 같은 경우는 이제 위험을 지키셔야 되니까 보통 작은 고모님이다. 친한 척 네, 하시면서 그래서 예. 아니 근데 걱정하시는 차원에서 뭐 잘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여쭤보시는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대부분 좋은 얘기가 못 나가니까. 그렇죠. 얘기를 했는데 본인 기준에서 좀 낫다라고 느껴지면 열심히 살아야지. 그렇죠. 이런 답이 뒤따라온다거나. 네. 아니 다들 열심히 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열심히 살아야지. 미혼 남녀는 그런데 이제 뭐 학생들은 뻔하죠. 성적이 어떻게 되니? 네. 대학은 어디 갈 거니? 이제 네. 이게 제일 스트레스 받는 것일 테고 네. 저는 반려동물 6.6% 나온 거 보고 세태가 많이 바뀌긴 했구나. 반려인구 1000만 시대라는 세대가 반영돼 네, 있구나. 1인 가구도 늘어나고 네. 이제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 수도 늘어나면서 보통 가족이 키우면 그래도 좀 나은데 혼자 키우면 본인이 어디 가면 반려동물이 혼자 집에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걱정되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으니까 어디 여행 못 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일치기로만 다녀오는데 그래서 이 명절에는 좀 장기로 비울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호텔링 같은 거 하거든요. 근데 저는 처음에 이게 반려동물 얘기가 나왔길래 네. 어르신들은
아니 개나 고양이만 키우니까 네가 장가를 못 가지. 그 이렇게 얘기 나옵니다. 얘기하지 그 얘기 않아요? 이 얘기 나오지 않아요 보통? 아, 이 그죠? 추석까지 지는 느낌이네요. 아, 지금. 우리 아버지 오신 줄 여기 지금. 개 키우니까 장가를 못 가지. 네. 여자를 키워 하고 MC 장원 그런 얘기 들으시죠? 듣죠. 제가 이제 설 명절에는 아직 부모님을 찾아뵙지 못했는데 네. 바로 직전에 아버님 생신이 있어가지고 네네. 지금 이 방송 항상 들으시고 계시겠네. 네. 그래서 이제 슥 결혼 얘기를 또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저는 좀 강경책을 쓰는 편입니다. 네. 바로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집에 가야 될 것 같다고. 굉장히 강경하시네. 그때 좀 돌려서 하세요. 이제는 좀. 음. 아이고 내가 그동안 축의금 낸 게 얼마인지 직접적으로 얘기하시고 얼마인지 얘기하시면 그 돈을 드리시면 되겠네요. 아, 그러시구나. 그거는 이제 또 수거를 하셔야 되니까. 네. 원래 결혼식이라는 게 보통은 부모님들 잔치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돈도 돈이지만 일단 예. 제가 결혼하는 모습이 보고 그럼요. 싶으신가 봐요. 아, 그러시죠. 자, 명절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다른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네. 뭐 코로나 시국에는 고향 방문 자체가 뭐 네. 스트레스가 서로 너무 조심스러워서. 네네네. 예. 그리고 뭐 요리에 대한 부담감 가지신 분들도 계시고요. 네. 명절 그 증후군 때문에 이혼율도 급증한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아, 근데 그건 보통은 명절 끝나고 나서 이혼하는 거예요. 제가 경험을 그러니까. 보니까 명절 때문에 이혼을 하는 게 아니라 야, 이번 명절은 지나고 이혼하자. 아, 마지막으로 이혼하고 가자. 그때를 그냥 경우가 기점으로 삼는 거군요. 많더라. 자, 위키운 꽃감이나 멜론에 충성하지 않습니다. 홍준표 나만 진태양난에 빠진 느낌. 명절 잔소리 결혼은 언제 하니? 자, 뽑아주십시오. 아. 네, 저는 뭐 항상 뽑을 때마다 기준이 네. 눈에 눈물이 맺히는데 저는 홍준표 의원의 네. 나만 진태양난에 빠진 느낌 이걸로 자, 하겠습니다. M장. 아, 저는 이제 제 마음을 좀 담아서 저의 지금 상황과도 딱 맞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결혼은 언제 하니? 명절 잔소리 한 표 가겠습니다. 명절 장소리. 네. 저는 역시 눈물을 찔끔하게 하면서 아, 뒤에 여인천하 신삼김 시대까지를 포함을 해서 나만 진퇴양난에 빠진 느낌. 오늘 장원은 홍준표 의원 되시겠습니다. 다음 주도 계속해서 재밌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상근 기자, MC 장원 설명들 잘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새해 복 받으세요. 많이 받으세요.